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농어업-통업기술사 실제 면접 시험장에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 토목기술사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설계할 때요, 적용되는 그 계획 설계 홍수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계획 설계 시요. 계획 설계 홍수량 기준은요. 시설물의 어떤 중요도나 규모, 그리고 이제 붕괴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적용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저수지의 경우입니다. 이때 설계 홍수량은 재현기간 200년 빈도의 확률 홍수량, 그리고 과거에 그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가장 큰 홍수량, 그러니까 기왕 최대 홍수량이요. 또는 인근 위협까지 포함해서 관측된 지역 최대 홍수량, 네,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홍수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둘째는 필댐의 경우입니다. 필댐의 설계 홍수량은요,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기준에 따라 선택된 그 설계 홍수량 값에요, 20%를 추가로 할증한 유량을 적용합니다. 이건 이제 필댐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율을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규모 댐이나 또는 중요 필댐의 경우인데요. 유형 면적이 2,500헥터르 이상이면서 동시에 총 저수 용량이 5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대규모 댐, 혹은 뭐 규모랑 상관없이 댐이 만약에 붕괴되면 하류 지역에 아주 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중요 필댐이요. 여기에는 가능 최대 홍수량, 시설 probable maximum flood, 이것을 설계 홍수량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고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기준들은 각 시설물의 어떤 조건에 맞춰서 최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두 번째 기준에서요, 필댐 설계할 때는 홍수량을 20% 할증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필댐은 주로 흙이나 암석 같은 그런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료의 특성상 콘크리트 댐에 비해서는 재료 자체의 어떤 균질성이 좀 낮을 수도 있고요. 또 시공 중에 다짐 관리라든지 품질 확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설계 홍수량을 초과하는 아주 큰 홍수가 와서요, 댐 마루 위로 물이 넘치는 경우, 이게 발생했을 때 필댐은 그 댐체 자체가 침식되거나 유실될 위험이 콘크리트 댐보다는 더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재료적, 구조적 특성,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 또 시공상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요, 충분한 안전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홍수량의 20%를 할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댐의 구조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가능 최대 홍수량, 그 PMF를 적용해야 하는 중요 필댐의 기준 중에서요, 하류 지역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하류 지역에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정해진 수치 기준만으로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선은 댐 붕괴를 가정했을 때 그 예상되는 최대 홍수파의 도달 시간이라든지 침수 예상 범위, 또 침수 깊이, 유속 같은 것들을요, 수리학적 모의 분석을 통해서 먼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침수 예상 구역 내에 인구가 얼마나 분포하는지, 주거 지역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학교나 병원 같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위치는 어디인지, 또 산업단지나 중요 기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농경지 분포는 어떤지 등을 아주 면밀히 조사합니다. 물론 관련 법규나 설계 지침에서 제시하는 정량적인 기준, 예를 들면 특정 인구수 이상이라든지 특정 자산가치 이상 같은 기준들을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이런 정량적 분석 결과와 함께 해당 지역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중요성,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 효과,
그리고 주민 대피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같은 이런 정성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네, 엔지니어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요.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PMF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계 홍수량 기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현장 설계나 시공 과정에 잘 적용하는 것이 농업업 토목 기술사에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설계 홍수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농업 토목 기술사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그 극한의 자연현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술사가 이 기준을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임의로 완화해서 적용한다면요. 예상치 못한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 댐이나 저수지, 제방 같은 그런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 기준의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적용 조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 조건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안전한 설계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술사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직업윤리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공공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제 면접처럼 진행해본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의 설계 홍수량 기준 답변 연습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저수지, 일반 필댐, 그리고 대규모 댐 및 중요 필댐이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 그러니까 200년 빈동 수량이나 최대 홍수량, 설계 홍수량의 1.2배 또는 PMF 같은 기준들을 적용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